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그날 아버님 집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다 꺼내놓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면서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을 꺼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대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나 버리기로 한 거 아니었냐?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준비해온 말들이 갑자기 전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집안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늘 직장에 있었고 집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요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만난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말, 여자가 집안일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 그런 말들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다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거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몇 번이나 말을 바꿔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늘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키운 사람이었고 그 엄함은 아들의 말까지 눌러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온 뒤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나보다 더 오래 그 말들을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뵙지 말자. 난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실망했고 너 상처받는 모습 더는 보기 싫어.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뵙지 않게 됐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명절도 생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연락하지 않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나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미운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자꾸 다른 생각이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를까 말까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안에서 TV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을 듣고 있으니 이 집에서 혼자 지내온 시간이 갑자기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집안을 한 번에 다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에서 선반으로, 선반에서 구석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고 바닥만 대충 닦았는지 구석진 곳과 선반 위에는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뭉쳐진 채 남아있는 곳도 있었고 이 집이 한동안 손길을 받지 못했다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나는 그 공간을 보면서
여기서 남편이 자랐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청소는 좀 하고 사셔야죠. 몸 상해요. 생각보다 큰 소리로 말이 나왔고 그 말을 하자마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먼저 말했습니다. 나 버리기로 한 거 아니었냐? 그 말에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 해준 게 없다. 그래서 네가 아들한테 조금 더 잘 해주길 바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도 다 나눠서 한다더라.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살아라. 내가 너한테만 구박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우리 아들놈을 더 혼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를 내려고 꽉 쥐고 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소매를 걷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잠깐 멈췄다가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선반 위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나는 부엌에 섰습니다. 그동안 구박받으며 익혀온 요리들이 그날은 자연스럽게 손에 붙었습니다. 불을 줄였다 올리고 간을 보고 냄비를 옮겼습니다. 이걸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스쳤습니다. 음식을 차려놓자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 뒤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 말이 식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전하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울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는 그러진 말지. 그 이후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외식을 하기도 했고 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몸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크게 울고 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가장 많이 구박받았던 며느리였고 가장 늦게 마음을 연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한마디를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종이를 건네받고도 나는 바로 읽지 못했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사랑하고 아껴주렴.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다. 그 문장을 2번 읽고 나서야 나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안방 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화를 내려고 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던 그날을.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 사람이 남겨둔 시간을 더 오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